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성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뇌가 환경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는 뇌, 두려움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이 마음 근력 훈련은 나이에 상관없이 깨달은 즉시 하면 당연히 좋겠죠. 그런데 특별히 김주환 교수님은 이 마음 근력 훈련의 조기 교육의 중요성을 따로 한 챕터로 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전전두 피질의 기능은 시소처럼 저하가 됩니다. 반대로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는 안정화됩니다. 이 기능적 연결성은 유년기부터 청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발달해요. 이 연결망은 날 때부터 확고하게 자리 잡힌 것이 아니라 성장하면서 교육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정서와 관련된 경험과 학습, 감정 조절 훈련이 이 두 부위의 기능적 연결망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따라서 청소년기에 접어들기 전부터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하는 마음 근력 훈련을 시작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뇌 부위 중에 가장 늦게 완성되는 부위가 바로 전전두 피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과 교육의 영향을 가장 맞는 부위이기도 해요. 이 전전두 피질이 완전히 성장하는 나이는 25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대 중반은 지나야 전전두 피질이 충분히 성장을 해서 편도체를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스스로 감정과 충동성을 통제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편도체는 그보다 훨씬 더 빨리 완성이 되는데 이 간극이 가장 크게 벌어지는 것이 중학교 2학년 때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2병이라는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요즘 학교 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유년기 때부터 정말 국영수보다도 더 훨씬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조기교육이 되는 의무교육처럼 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편도체를 안정화하고 전전두 피질을 활성화하는 교육을 해야 합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 상태를 최대한 완화시켜주고 부정적 감정 유발 습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해요. 특히 자녀를 둔 부모님이 유념해야 할 점은 편도체 활성화는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구성원 모두에게 자동으로 같이 동일하게 활성화되도록 진화해 왔대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정 환경이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안해하거나 걱정을 하면 아이도 똑같이 그렇게 느낍니다. 편도체 활성화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환경에 노출이 잦을수록 아이는 점점 더 편도체 활성화하는 뇌의 작동 방식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 아이를 원시인 뇌로 키우는 것 같아요. 실제 교육 현장에서는 이 비인지 능력 교육, 마음 근력 훈련이 인성 교육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 근력 훈련을 국영수보다도 선행해서 더 중요하게 의무 교육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편도체 안정화, 그리고 전전두 피질의 활성화라는 변화가 실제로 아이들의 뇌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성장하는 단계에서 뇌가 아직 완성도 되지 않은 이 어린 아이일수록 훈련을 해서 뇌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예요. 계속 이제 어린 아이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성인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뇌가 환경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는 뇌, 두려움이 아니라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회복 탄력성, 과제 지속력, 소통 능력, 자기 동기력, 감정 조정력과 같은 비인지 능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음 근력 훈련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훈련법은 명상인 거죠.